あ別に任した方がいいと。あ自分がやるより任した方がいい。自分で最初からやると自分で全部やった方がいいかな。それ以上には出てこない。で今回やってみてこう想像のより違うものが取れてるっていう感じ。いやだからやってる。想像でやるんだったら全部紙に直接最初からコンって書いた方が早い。やっぱり頭の中で作るとその人の脳の中にある世界で終わっちゃうんだ。その人の外がないんだよ。自分の外にあるもので表現をしたい。안녕하세요. 은퇴한 오덕입니다. 오늘은 운명이 짜여진 아이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연기한 성우들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보이는 대로 그냥 살펴보고 엔딩 장면인 우베 신카의 역과 그들의 보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思い出したよ。何度もここに来て君と会ってる。生命の書に名を連ねているからね。何度でも会うさ。 카오루의 보완은 생명에서라는 아리송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것과 반복되면서도 항상 서로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운명이나 계획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기에는 SF 소설인 별을 계승하는 자가 많이 참고되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생명에서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에반게리온은 나가이고의 작품인 데빌맨이나 마징가 제트, 큐티아니와 같은 작품들에서 가져온 것이 많은데요. 신 에반게리온에서는 큐티아니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서인데요. 안노 감독은 리 큐티아니와 2004년 실사판 큐티아니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실사판 감독에 전념하느라 리 큐티아니에서 실제로 작업에 참여했던 건 3화뿐이었지만 영화판과 리 큐티아니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고 내용 자체는 안노 감독이 만든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리 큐티아니의 1, 2, 3화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책, 땅의 책, 사람의 책. 그리고 3화 마지막에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청자가 알 수 있게 말해줍니다. 天に星、地に花、人に愛を。愛の戦士キューティーハニーさん。 말 자체는 괴테의 명언이지만 이 제목이 바로 큐티아니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에반게리온에 대입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생명에서는 하나의 챕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이죠. これをどう解釈したらいいんだろうとかいうこととか、先ほど三井さんもおっしゃられてましたけど、こう細かな設定的なこととかが、理解が及ばないことが多すぎて、物語自体をどう捉えればいいんだろ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でもお話自体を理解するには特にシンジと玄道の会話をきっちりちゃんと聞き逃さないように追えば分かるようになってんの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なので僕はそれで解釈した気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んな僕は玄道がシンジにあるタイミングで大人になったなって言うんですけど、それを聞いてお前が言うなって思いましたね。そういう作品です。これはそうですか。またこうきますか。そうですか。永遠のループです。無限ループですね。はい。 성경에서는 신체 좌우의 중요성이 다른데요. 오른쪽이 신의 영역이라 더 중요합니다. 보통의 인간은 버려야 한다면 왼쪽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같은 특수한 존재들은 오히려 오른쪽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에반게리온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묘사했습니다.
僕は君だ。僕も君と同じなんだ。だから君に惹かれた。幸せにしたかったんだ。そう、カオルくんは父さんと似てるんだ。だから同じエヴァに乗っていたんだね。 갑자기 주제가 바뀐 듯한 대사를 카오루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에서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성부, 성령, 성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지만 에반게리온에서 저 세 명의 묘사를 보면 카오루는 이쪽 소년, 신지는 저쪽 소년, 겐도는 원맨의 전차 안에서 안경을 쓴 소년으로 묘사됩니다. 私はあなた、あなたは私、私にはわかるの。私を捨てたお前に何がわかる？ 의외로 에반게리온의 주제는 단순 명료합니다. TV판 마지막 신지의 보안 장면을 보면 비 오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晴れの日は気分よく、雨の日は憂鬱と教えられたらそう思い込んでしまう。雨の日だって楽しいことはあるのに。受け取り方一つでまるで別物になってしまう脆弱なものだ。人の中の真実とはな。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이라고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누군가는 희망을, 누군가는 절망을 생각하는 걸 묘사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마치 분기점처럼 부제목에다 적어 넣은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신지는 점점 성장하고 그러한 신지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에반게리온은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반게리온은 어찌되었건 소년만하니까요. 嫌いな父さんのいる世界、怖い人やエヴァのいる世界、辛いことをやらされる世界、ダミーがあれば父さんは僕がいらない世界、この友達も傷つく世界。でもいいこともあったんだけど結局は壊れてしまう。嫌な世界さ。もう捨てるんだ。あまりそっちはないな。安野さんとの思い出はありますか？思い出は、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彼は星見るのが好きだったんですよ。プラネタリウムって青少年会館に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何回か見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なんだかいつもと違うね、シンジ君。泣かないのかい？うん。涙で救えるのは自分だけだ。僕が泣いても他の誰も救えない。だからもう泣かないよ。そっか。君はもう成長してたんだった。少し寂しいけどそれもいいね。カオルくん、第13号機、君のエヴァも処分しようと思う。うん、エヴァを捨てるか。アスカはどうしてエヴァに？自分のためよ、エヴァに乗るのは。あんたはどうなのよ。父さんに褒めてほしいのかな。父さん、もう僕のことを認めてくれたのかな。エヴァは自分の心の鏡。エヴァに頼らなくていい。あなたにはエヴァに乗らない幸せがある。すまない。僕は君の幸せを誤解していた。ええ、それはあなたの幸せだったんです、渚司令。あなたはシンジ君を幸せにしたいんじゃない。それによりあなたが幸せになりたかったんです。ジル様のご命令であれば、この世界を真紅の血と漆黒の闇とで染め上げましょう。そこにあなたの国を、我らがパンサークローの千年王国を作り上げればいい。そのためならばこの命いつでも投げ出す覚悟です。あなたの思いを裏切りはしない。さあ一言命じてください。私のために戦えと。ブラッククローよ。はい。それはお前が望む王国だ。私のものではない。それはジル様はただ楽しませてほしい。僕の存在を消せるのは真空崩壊だけだ。だから僕は定められた円環の物語の中で演じることを永遠に繰り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やっぱり来ました。エヴァ 4-2A 航空特化タイプ、4時方向から接近中。見事な単獣人。自ら軍隊を構成するとはもはや新たな生物ね。お茶の子さいさんよ。ほほう、血ともどきがおとりを使うとはシャラくさい。
사회성의 대표적인 곤충으로는 개미와 벌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여왕이 있는데 여왕은 철저하게 조직에 관리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여왕을 죽일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この配置の根拠は女の勘よ。なんたるアバウト。賞賛は神のみぞ知るってところね。ふん、だから他のエヴァは邪魔なの。人類を守るくらい私一人で十分よ。このオペに必要なのはシングルコンバットの成績じゃないの。私の才能を認めないわけね。違うわ。あなたたち3人の力が必要なのよ。奇跡を起こすため。 에반게리온의 관들은 번데기 고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며 아스카와 신지 역시 비슷한 모양의 관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데기는 사람의 사춘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스카가 신지보다 먼저 어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번데기에서 먼저 성체로 깨어난 자신을 빗대어 말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곤충들에겐 혼인비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바에서 날개가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비행 중에는 일벌들이 그것을 보호하는데 카지의 숫자가 모이기 전에 트리거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혼인비행을 하는데 보호해줄 일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에서 신지가 뚜껑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왕대라는 여왕벌집은 처음에는 잔 모양이다가 긴 타워형이 되는데 그 후에 끝부분에 뚜껑을 만듭니다. 그리고 직접 뚜껑을 깨트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13호기가 뚜껑을 깨트렸는데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에 있는 마크 6와 리리스의 융합체가 제13호기와 똑같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카오루의 영원히 연기한다는 것은 생태계의 혼인비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혼인비행은 마치 춤을 추거나 연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혼인비행은 생태계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에반게리온의 세계가 순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카오루의 독백이 이어지는데요. 진공붕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에반게리온의 세계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신 에반게리온의 부제는 트라이스 어폰 어 타임인데요. 트라이스 어폰 어 타임은 SF 소설이고 일본명은 미래로부터의 핫라인입니다. 이걸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에는 슈타인즈 게이트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자 메시지를 미래에서 받아서 현재를 바꿔 미래를 바꾸는, 과거로 메시지를 보내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설 안에는 깨진 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험을 하던 주인공들에게 병이 깨진다는 짧은 문자가 옵니다. 식탁 위에 병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은 병을 나도 모르게 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병의 위치를 고쳐잡아서 떨어져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이 떨어져서 깨진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작품에서는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의 범위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멀티버스처럼 여러 개의 미래가 공존하게 된다. 아니다. 하나의 미래만 존재한다. 하나의 미래만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는 것도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인간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데요. 에바 안에서도 미사토가 중간에 이런 대사를 하긴 합니다. 私たちは神に屈した保管計画による絶望のリセットではなく希望のコンティニューを選びます。私は神の力をも克服する人間の知恵と意志を信じます。 결론은 의지는 존재하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로 정리됩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개변이 일어나서 병이 깨진 미래는 없어지고 현재 깨지지 않은 미래로 더 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반게리온에서 고쳐 쓴다는 표현의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공붕괴란 과거가 개변되어 카오루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가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존재가 지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게 아닐까요? 仲良くなるおまじないだよ。相補性のある世界を望む。変わらないな、シンジ君は。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표현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의 지위에 들어가 있고 에바에서는 아담과 아담스가 이것과 매칭이 됩니다. 골라 뽑았다는 표현으로 인간 중에서 선출한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だからこそあなたが彼を選び生命の書に名を書き連ねた。ありがとう。りょうちゃんにも救われたよ。光栄です、渚司令。嫌だな、りょうちゃん。そろそろ薫って呼んでよ。まだお預けです、渚司令。
渚とは海と陸の狭間、第1の使徒であり第13の使徒となる人類の狭間を紡ぐあなたらしい名前だ。あなたは十分に使命を果たした。あとは彼に引き継いでもらってもいいでしょう。桂木と一緒に老後は畑仕事でもどうです？そうだね、それもいいね。残っているのは君だけだ、綾波。